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능 컴퓨팅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생 강태양입니다. 저는 오늘 Resemble, Reinforced Ensemble Framework for Data Prepatching이라는 논문에 기술된 데이터 프리패치와 강화학습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에서의 메모리 바틀렉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리패치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앙상블 기반의 프리패처와 강화학습을 결합한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백그라운드로 고성능 컴퓨팅의 기본 개념부터 메모리 병목이 왜 문제인지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데이터 지역성과 프리패치의 기초, 그리고 이제 기존 프리패치 기법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후에 논문의 주요 내용의 리셈블의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가 왜 시작되었고 이 목표가 무엇인지 모티베이션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이후, 이제 메소로지 파트에서 강화학습의 기초 이론과 이제 구체적인 강화학습의 상태, 액션, 보상 설정, 여러 핵심적인 기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프리패치의 설계 내용과 이후의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 환경과 실험을 한 이후의 결과, 그리고 실험한 결과를 통한 한계점과 제 나름의 퓨처 워크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린 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은 말 그대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통해 거대한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예보,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신약 개발에서의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대규모 AI 모델 학습 등이 대표적인 HPC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톱이나 서버보다 훨씬 많은 CPU 코어와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고 확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HPC 시스템에서 연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메모리나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바틀렉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CPU와 메모리 간의 레이턴시, 즉 접근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HPC 환경에서 왜 메모리 액세스가 바틀렉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프리패치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CPU 성능의 폭은 점차 상승되는 폭이 크지만 이 메모리 성능의 상승폭은 CPU 성능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와 관련된 게 이제 이러한 CPU와 메모리 간의 성능 격차로 인해서 메모리 바틀렉, 즉 메모리 월이라는 메모리 병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CPU와 속도와 메모리 속도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성능 향상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CPU는 기껏해야 수기가헤르츠로 연산할 수 있지만 메모리, 특히 D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수백에서 수천 나노세컨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D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CPU는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HPC에서는 이러한 병목, 즉 바틀렉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행렬 연산처럼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캐시에 다 들어오지 않는 큰 데이터셋을 다루게 된다면 이때 미스가 자주 발생하고 여러 코어가 동시에 메모리를 요청하면 더 바틀렉이 심화되게 됩니다. 행렬 곱셈에서 열방향 접근이 잦을 때 캐시가 행 단위로 최적화되어 있다면 캐시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셀에 없게 되니까 캐시 미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CPU가 다음에 필요할 것 같은 데이터를 미리 캐시에 가져오는 프리패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리패치에 대해서는 릴레이티드 워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리패치 동작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전제조건으로 삼아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파셜 로컬리티, 즉 공간 지역성과 템포럴 로컬리티, 시간 지역성이 있습니다. 스파셜 로컬리티는 예를 들어서 배열을 순차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주소 A를 썼으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등 인접 주소도 곧 접근할 것이니 이를 미리 메모리 또는 캐시에 적재해 놓겠다라는 가정을 통하는 것이고요. 템포럴 로컬리티는 한번 접근했던 주소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으로 반복 루프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HPC에서도 대규모 행란을 곱셈을 하면 행 단위로 순차 접근이 일어나거나 큰 루프가 돌면서 동일한 주소를 계속 반복 접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프리패처들은 이 지역성 패턴을 분석해 다음에 어떤 주소가 필요할지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HPC 애플리케이션은 더 복잡한 패턴, 즉 불규칙 그래프 접근이나 다단 루프들이 섞여 있고 거기에 맞춘 프리패칭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지어서 프리패치는 앞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캐시에 가져다 놓는 점에서 메모리 레이턴시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때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CPU는 어떤 연산을 하거나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캐시에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캐시에 접근을 하게 되고, 캐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 캐시는 또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고, 또 메인 메모리에 그 데이터가 없다면 이제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속도는 그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때 그 바틀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HPC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이 데이터를 미리 가져놓는 이 프리패치라는 기법을 통해서 성능을 수십 % 이상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프리패치가 맞을 때, 즉 히트할 때, 그러니까 미리 가져다 놓은 데이터가 실제로 쓰였을 때는 큰 이득이지만 틀릴 때, 즉 쓰이지 않았을 때는 캐시와 메모리 대역폭을 소모하고 다른 데이터가 캐시에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므로 그만큼 공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패치가 맞는다는 것은 프리패처가 미리 가져다 놓은 데이터를 CPU 또는 캐시가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즉 예측을 성공했을 때이고, 틀린다는 것은 미리 가져다 놓는 데이터를 쓸 일이 없어졌을 때, 즉 예측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기반으로 한 베스트 오프셋이나 SPP 또는 PC, 프로그램 카운터 기반 ISB나 도미노 프리패처가 개발되었지만 각자 특정 패턴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리패처들의 한계, 즉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베스트 오프셋이나 이제 SPP, 즉 시그니처 패스 프리패처 같은 스페셜 계열의 프리패처들은 페이지나 블록 단위로 인접 주소를 잘 캐치해내 프리패칭을 하지만 주소가 불규칙하게 점프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랜덤 접근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반면에 ISB라는 이제 Irregular Stream Buffer나 도미노 같은 템포럴 계열의 프리패처는 이전에 썼던 주소가 또 쓰일 가능성을 추적하지만 처음 등장하는 주소나 새로운 패턴에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HPC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여러 루프와 여러 데이터 구조가 뒤섞여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프리패처로는 모든 패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프리패처라는 여러 프리패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SBP 같은 프리패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SB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프리패처만 사용하면서 평균 성능을 모니터링한 후 다른 프리패처가 더 좋아 보인다면 이 프리패칭의 기법으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빠른 패턴 변화에는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프리패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성능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 기법들의 한계를 토대로 리셈블이라는 이 해당 논문의 방법론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더 상세한 연구 동기와 그에 대한 목표, 메인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리셈블은 각 시점에 여러 프리패치가 제시하는 주소들 중 가장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리인포스 러닝, 즉 강화학습 컨트롤러가 선택해서 캐시에 적재하자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프리패처가 동시에 예측 주소를 줬을 때 이것을 원하는 곳에 맞게 알맞게 골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BP, 앞서 말씀드린 앙상블 기반의 프리패처인 SBP처럼 한 프리패처만 일정 기간 쓰는 방식과 달리 매번 액세스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예측을 골라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프리패치가 실제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알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레이지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지연 보상을 하게 되어 강화학습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앙상블을 강화학습과 결합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는, 즉 실시간으로 학습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최종적으로 논문에서는 제한 모델을 챔프심 시뮬레이터 상에서 스펙, GAP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투여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리셈블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좀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우선 다양한 종류의 프리패처, 즉 스페셜 템포럴 혹은 NN 기반의 프리패처가 각각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추론해냅니다. 그런 다음 RL 컨트롤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리패처가 추론해내는 주소를 컨트롤러에서 N개의 후보와 그리고 프리패치 하지 않는 이 선택지를 매 순간 이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이것이 곧 강화학습에서 주로 말하는 액션입니다. 이 강화학습 환경은 CPU 플러스 캐시 그리고 여러 프리패처로 정의되는데, 실제로는 CPU가 캐시 비스를 내면 여러 프리패처가 예측 주소를 뱉고 이 강화학습 과정에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 캐시에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캐시에 있는 블록이 CPU에 사용되면 플러스 1, 사용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 보상을 할당해 레이지 샘플링으로 강화학습 모델이 학습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잘 맞는지를 학습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강화학습의 기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MDP로 표현되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로 표현되며 상태와 액션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 해당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실제 사용된 강화학습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Q러닝은 이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환경에서 Q 함수를 학습해 이 상태에서 이 액션,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택했을 때 장기 기대 보상, 즉 미래에 얻게 될 보상이 제일 큰 것을 업데이트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DQN, 즉 딥Q 네트워크는 이 함수를 테이블 대신 신경망으로 근사한 후 상태 공간이 매우 클 때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 메모리로 과거 경험을 저장해둔 뒤에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학습하면 시계열상의 상관성을 줄여 학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데이터 프리패치 상에서는 프리패치 해놓은 결과가 나중에 히트가 났을 때 비로소 보상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이 지연 보상 문제가 생겨 강화학습을 도입하기가 어려웠으나, 이 리셈블에서는 레이지 샘플링을 사용하여 이 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리셈블에서 강화학습이 어떤 식으로 상태와 액션 보상을 설정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먼저 N개의 프리패처가 각각 예측한 주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 오피스 프리패처가 있다고 할 때 이 해당 프리패처에서 나온 후보 주소와 SPP 프리패처에서 나온 후보 주소, ISB에서 나온 후보 주소들입니다. 하지만 64비트 주소를 그대로 넣으면 상태 공간이 엄청나게 커지므로 보통 일정 비트수로 해싱하거나 노멀라이징해서 벡터 형태로 변환합니다. 액션은 이 중에서 어떤 주소를 실제로 프리패치할지를 고르는 것이고, 후보 N개 중 하나를 택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보상은 캐시에 올라간 블록이 나중에 CPU 접근으로 히트가 발생하면 플러스 1, 접근되지 않고 교체되면 마이너스 1, 아예 프리패치를 하지 안 했으면 0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보상 구조를 통해서 기존의 앙상블 구조의 강화학습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강조되었던 레이지 샘플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보상을 적절하게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상을 어떻게 얻게 될지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강화학습의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패치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언제 히트로 이어질까라는 문제는 이것이 곧 보상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 보상을 언제 주느냐, 언제 주고 얼만큼 얻느냐를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지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 프리패치 액션을 취한 시점 T에서 보상을 바로 정하지 않고 W나 윈도우 길이를 두어서 그 안에 해당 주소가 CPU에 의해 참조된 플러스 1 보상을 아니면 마이너스 1의 보상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로 구성된 전위를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해 Q러닝 또는 DQN 업데이트에 활용합니다. 이는 강화학습의 딜레이드 리워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구현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이 늦게 나와도 레이지 샘플링으로 적절한 시점에 유효한 보상을 제공해서 애매한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로 간주해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셈블에서의 세부 구조입니다. 리셈블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구현해서 두 가지 컨트롤러를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컨트롤러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MLP, 즉 신경망을 사용한 DQM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입력층은 각 프리패처가 내놓은 주소 혹은 각 핵심값이 들어오고 이제 한두 개의 은닉층을 통과한 후에 최종 출력층에는 그 액션별 Q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계산된 Q 값에서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개의 액션이 있으니 출력층도 n 플러스 1개의 뉴런을 갖게 되고, 이 DQM 프로토콜에 따라 폴리시넷과 타겟넷을 구분해도 학습 시에는 폴리시넷을 업데이트하고 일정 스텝마다 타겟넷으로 동기화합니다. 이후에 이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랜덤 샘플을 꺼내 배치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 안정성을 높이게 되고, 이 MLP 방식은 복합 패턴이나 여러 프리패처 간의 상관관계를 신경망에 학습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MLP 기반의 MLP 기반의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나머지 하나의 두 번째 방식은 테이블 기반 큐 러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것을 타뷸러 바리언트라고 이름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64비트 주소를 단순히 8에서 16비트로 해싱하여 스테이트로 삼고 그에 대한 액션별 큐값을 Q 테이블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때 레이지 샘플링으로 이 액션이 플러스 1 보상을 받았다고 확정된 시점에 테이블의 QSA를 학습률 알파와 감가율 감마를 적용해 업데이트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하드웨어를 구현하기가 쉽고 큰 신경망 연산이 없으니 추론 지연도 적습니다. 다만 해시 충돌이나 상태 표현력 또한 부족해질 수 있어서 복잡한 성능에는 MLP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테이블 방식도 적절히 최적화하면 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점과 제가 생각한 퓨처 워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모델을 구현해서 챔프심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리셈블과 기존 프리패처들을 실험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챔프심은 L1, L2, LLC 등 캐시 구조를 상세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프리패칭 알고리즘을 쉽게 고쳐가거나 추가해 볼 수 있어 메모리 프리패치 시뮬레이션에 널리 쓰이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벤치마크로는 스펙 CPU 2017, 스펙 CPU 2017, 그리고 GAP, 이것은 이제 그래프 분석 워크로드입니다. 이를 선택을 했고, 이는 정수 혹은 부동 소수점 중심의 전통적 CPU 워크로드부터 그래픽 간의 불규칙 접근 워크로드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패턴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 프리패처로는 스페셜 프리패처 중에 베스트 오프셋과 SPP, 템포럴 프리패처 중에는 ISB와 도미노, 그리고 앙상블 프리패처인 SBP, 즉 샌드박스 프리패처를 선정을 했고, 리셈블, 즉 MLP와 타뷸러 방식과 기존 프리패처를 아큐러시, 즉 정확도와 커버리지, 그리고 IPC를 가지고 성능을 비교해 평가했습니다. 먼저 정확도, 즉 애큐러시 측면에서 리셈블에서도 이제 MLP 방식을 도입한 모델은 약 85%의 정확도를 기록해 샌드박스 프리패처와 SPP보다 78%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커버리지 또한 44%로 SBP의 37%와 SPP의 31%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단일 프리패처로는 베스트 오프셋과 ISB도 일정 역할을 하지만 리셈블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타뷸러 방식, 즉 리셈블의 테이블 방식도 정확도가 84%, 커버리지가 42% 정도로 MLP보다는 살짝 낮지만 여전히 기존 프리패처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화학습을 통해 다중 프리패처의 출력을 적절히 고른다는 방법론 자체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가 높다는 건 불필요한, 즉 잘못된 프리패치가 적다는 뜻이고, 커버리지가 높다는 건 많은 미스가 사전에, 실패한 프리패치가 사전에 많이 방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의
두 가지 지표가 둘 다 높으니 이를 통해 캐시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성능 지표인 IPC, 즉 Instruction Per Cycle을 보겠습니다. 리셈블, 즉 MLP 방식의 IPC는 31%의 IPC 개선을 달성을 했고, 타뷸러 방식은 29% 수준의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SBP 같은 프리패처는 25%에서 26%, 그리고 단일 프리패처인 SPP와 ISB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보다 낮습니다. 이 차이는 매번 액세스마다 적합한 프리패처 예측을 골라주는 강화학습 앙상블이 가져다 주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앙상블 프리패칭은 일정 기간, 즉 수천 수만 사이클 동안 하나의 프리패처를 고정해 쓰다가 전환을 하게 되므로 패턴이 확 바뀌게 되면 반응이 늦게 됩니다. APC 같은 복잡한 워크로드에서 56%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이 단일 프리패처 대비 최대 20%에서 25%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상 전혀 다른 레벨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실험과 함께 학습의 안정성이나 패턴 적응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MLP는 신경망이므로 충분한 학습 단계가 쌓이면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타뷸러도 빠른 응답성을 보이나 해시 충돌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 구조가 NN 기반 프리패처 등과도 잘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프리패치 대신 NN 프리패치를 넣어놓으면 리셈블 강화학습 컨트롤러가 그것을 매 순간 최적 액션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결국엔 리셈블은 프리패처를 확장하거나 또 대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종합을 하게 되면 강화학습 기반의 다중 프리패처 앙상블이 복합 워크로드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빠른 반응성을 보이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셈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MLP 추론에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걸리고 리플레이 메모리를 저장해야 하므로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테이블 방식이라 해도 해시 충돌이나 큰 테이블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실험이 주로 단일 코어 환경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HPC 클러스터나 멀티코어 혹은 누마화 시스템에서의 효과나 간섭 문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학습 초반에 충분한 보상 데이터를 모으기 전까지는 이 강화학습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하고 이런 이그리디 같은 탐색 기법으로 통해 완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시를 어떻게 교체하고 언제 교체할지에 이런 관련된 교체 정책 자체도 성능에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오직 프리패치만 강화학습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후에 교체 정책까지도 강화학습으로 함께 최적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당 논문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해본 몇 가지 추가 연구나 개선안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기반 네트워크를 쓰면 메모리 접근 시퀀스 중에 장거리 의존성도 더 잘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메모리 접근 패턴에 대응을 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코어 협동 강화학습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논문처럼 싱글 코어가 아닌 여러 코어가 공유 LLC를 그러니까 접근하게 되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프리패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코어 간 강화학습 협동 경쟁 관계를 학습을 해서 더 높은 전체 효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교체 정책,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교체 정책도 강화학습으로 함께 최적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프리패치 할 것과 어떤 블록을 캐시에서 제거할 것을 동시에 제어를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엣지와 인베디드 디바이스, 이제 좀 소형 디바이스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 모델을 소형화해서 저전력 환경에서도 보장된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논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요약, 즉 컨클루전 말씀드리고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셈블이 어떻게 강화학습을 이용해 여러 프리패처의 장점을 결합하고 또 지연 보상 문제를 레이지 샘플링으로 해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단일 프리패처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 커버리지, IPC를 달성하며
샌드박스 프리패처와 같은 기존 앙상블 프리패처보다도 레이턴시가 낮아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에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HPC뿐만 아니라 일반 GPU나 CPU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 여러 후속 연구 아이디어도 이 해당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셈블, Reinforced Ensemble Framework for Data Prefetching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